여러분, 자수성가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책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에겐 돈의 속성, 사장학개론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이 떠오르실 겁니다. 무일푼에서 미국 땅에서 사업을 시작해 무려 5천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신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죠. 5천억도 사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스노우폭스 그룹을 8천억에 매각하셔서 이 중에 회장님 지분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가 늘었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승호 회장님이 몇천억 자산가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이런 빛나는 모습만 봐서는 그냥 우와 부럽다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의 빛나는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봐야죠. 즉, 성공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만나서 여쭤보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김승호 회장님이 옛날에 지금만큼 성공하기 전에 성공을 향해서 한창 달릴 때 이야기를 찾아봐야 할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첫 저서였던 김밥 파는 CEO입니다. 2011년에 출간된 책인데 물론 이때도 부자셨어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작은 부자였고 사업을 시작한 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던 시절이니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더 많을 겁니다. 이 책을 참고해 5천억 부자가 최초로 밝혔던 부자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낙관주의자가 되라. 사업은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함께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인생을 바꾸는 일에서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성공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사업, 투자, 엔잡 등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안 하던 일을 해야 하고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일들은 확실한 거 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번거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없으면서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찌저찌 좀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거 봐 안 되잖아 하고 포기할 거니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복권도 사야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1등 복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하든 블로그 글을 쓰든 물건을 만들어서 팔던 뭘 하건 일단 행동을 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낙관주의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비관주의자는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못한다. 비관이 눈과 생각을 가리기 때문이다. 행동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비관주의에 빠져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레드오션이야 하면서 비관주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관주의자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수록 빈틈이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봅니다. 똑같은 상황도 핑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찾는 이유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도 일본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하면 코스피는 답이 없어 라는 일반론을 펼치면서 아예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낙관주의자들은 비관론자들이 투자에 관심을 끊어서 가치 대비 저평가된 자산이 뭔지를 찾아다닙니다. 낙관론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비관주의에 빠져 있을수록 좋아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 경쟁자도 없을 거고 해당 업종이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도 높기 때문이죠. 김승호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이 도시락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야, 미국인들이 서브웨이 먹지 김밥이나 초밥을 먹겠냐? 인종차별 때문에 못해. 자본도 없이 뭘 하겠냐? 이런 갖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그런 부정적 반응 덕분에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시작하기만 하면 무혈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렇게 기회를 봅니다. 반면 비관주의자는 한계를 봅니다. 당연히 낙관주의자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야,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릴 것도 생각하고 위험에 대비해야지 무조건 긍정회로 돌린다고 뭐가 되냐? 좋은 말입니다. 맞아요. 안 될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게 인생이 무조건 술술 풀릴 거라는 동화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낙관주의자가 돼야 하는 이유를 밸런스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밸런스 이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가 잘 될 거라는 낙관주의적 사고와 위험을 대비하는 비관론적 사고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편향적입니다. 좋은 일이 하나 있고 나쁜 일이 하나 있으면 합쳐서 0이어야 되는데 나쁜 일을 2배 더 크게 인식합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 비율이 1대2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이 비관주의적이 되겠죠. 억지로 긍정적 낙관적 태도를 2배는 더 가져야 밸런스가 맞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세요. 낙관주의자는 기회를 보지만 비관주의자는 한계를 봅니다. 그렇기에 낙관주의자는 행동하고 비관주의자는 포기합니다. 누가 성공할지는 안 봐도 뻔한 겁니다. 둘째, 탐욕을 활용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탐욕을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탐욕을 절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짜 부를 욕망하라. 소문과 달리 대부분의 부자들은 작은 비용의 지출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쓸데없이 호사스럽게 돈을 쓰는 부자들에 대한 소문은 가십거리에 등장하는 졸부들 이야기다. 부자들은 큰 비용 못지않게 작은 비용들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이 적지도 않은데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항상 돈이 궁한 사람은 작은 돈의 씀씀이를 재확인해야 한다. 진짜 부자들은 작은 지출을 상당히 신경 씁니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투자는 시원하게 하더라도 의미 없는 소비에 큰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자의 품격이고 뭐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냐?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번다는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한 팟캐스트에서 돈은 뭉쳐야 힘을 갖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뭉쳤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압니다. 근로소득은 1년에 몇백 더 벌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투자한 자산 가격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3배 가는 일이 흔합니다. 자기 사업에 투자하면 몇십 배 수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투자로 번 돈은 심지어 세금도 훨씬 적게 냅니다. 거기에 큰 돈으로 시작을 해야 똑같은 수익률이 나도 더 큰 수익이 납니다.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뭉치면 더욱더 큰 스노우볼을 굴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걸 압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회장님이 그게 돈이 되나? 라고 말하는 게 나옵니다.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듯 부자들은 돈이 되는 투자 자산에 돈을 쓰지 그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돈도 되지 않는 데다가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가짜 부에 탐욕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돈을 벌어 자신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줄 진짜 부를 탐욕합니다. 그런데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부자들은 절제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로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포기의 이유로 씁니다. 난 돈이 없는데 돈이 돈을 번다고? 에라이 더러운 세상, 모르겠다, 돈이나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야, 큰 부자들도 다 명품 쓰고 외제차 타고 하던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돈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으면 적어도 지위에 비해 궁색해 보이지 않을 소비는 해야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도 사장학개론에서 매출이 100억 넘어가는 정도의 회사 사장이 되면 벤츠, BMW, 포르쉐 정도의 좋은 차를 타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장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소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부자가 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품위 유지를 위한 소비도 지켜야 할 품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품위 유지비가 전체 자산에서 극히 일부라 티도 안 날 때 쓰라는 거지 풀할부 땡겨서 품위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탐욕을 이용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타인의 탐욕을 이용하라입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탐욕이 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말도 방금 드린 겁니다. 그런데 탐욕은 이렇게 마냥 절제해야 할 기피 대상이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성공을 만드는 무기가 됩니다. 특히 김승호 회장님은 직원의 탐욕을 이용하라 말합니다.
탐욕이야말로 결코 늙지 않는 유일한 열정이다. 나는 직원들이 적절한 탐욕과 나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듯이 열정적으로 일하기 바란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포부와 욕심도 큰 법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럼 나가서 내 사업할까?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아직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도 잠재력이 충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해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 굳이? 주는 만큼만 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려면 그들의 탐욕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더 큰 경제적 보상을 받고 싶은 탐욕,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은 탐욕, 자신도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싶은 그런 탐욕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도 그 탐욕을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스톡 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 겸직을 허용할 수도 있고, 사내 벤처를 적극 권장할 수도 있겠죠. 돈으로 보상해주기 힘든 상황이면 적어도 인정 욕구 하나만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동기가 됩니다. 뭐가 됐건 핵심은 자기 직원과 동료들도 나만큼 탐욕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나를 돕는 게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탐욕을 활용하세요. 과실을 위한 가짜 부에 욕심내지 말고 돈을 버는 진짜 부를 욕심내세요. 타인의 탐욕을 활용하세요. 나와 함께 할 때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나를 위해 일할 겁니다. 마지막, 작은 일에 충실하라. 작은 일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은 큰 일도 소홀히 다룬다. 나는 작은 물건들을 잃어버리는 직원을 신용하지 않으며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다. 성공은 위대한 일을 행하여 갑자기 얻는 것이 아니다. 큰 성공은 작은 성공이 모여 생기고 작은 성공은 사소한 일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생긴다. 인생이 하나의 집이라면 그 집은 습관이라는 벽돌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습관이 쌓여서 벽과 기둥 같은 작은 성취들이 되고 이게 모여 아름다운 집, 큰 성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일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나더라도 누적이 되면 집이 무너질 겁니다. 비행기 핸들이나 로켓 발사 궤도가 1도만 틀어져도 완전히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껏 열심히 살아놓고 목표에 도착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강조하시는 작은 일은 시간 지키기, 물건 관리 잘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게 좀 꼰대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야, 사람이 좀 늦을 수도 있지, 물건 좀 잃어버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지각하고 자꾸 미루면서 시간 못 지키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으세요? 지금이야 내가 한두 번 눈 감아주면 되지만 만약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미팅에 지각하면 어쩌려고요? 회사에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못 마치면 어떡하려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얘가 뭘 흘리고 다니면서 맞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거래처 미팅 가서 발표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하면은 어쩌려고요? 이건 여러분이 사장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래처가 자꾸 납기를 안 지킵니다. 미팅에는 지각하고 그러더니 어이쿠 계약서를 안 가져왔네요, 다음에 또 한번 뵙죠 이러고 있으면 거기랑 거래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 외에도 김승호 회장님은 다양한 작은 일을 강조하십니다. 건강관리, 친절과 배려, 성실함 등등이죠. 작은 행동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대담한 행동을 하고 다 좋지만 그 전에 사소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주 약간의 궤도 수정뿐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엄청나게 거창한 철학과 대형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세상에 자수성가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수성가에 필요한 건 성공을 부르는 마인드와 작은 행동입니다. 낙관주의자가 되세요. 성공은 비관주의자가 눈 감고 지나친 기회를 낙관주의자가 줍는 게임입니다. 한계를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세요. 부정편향적 뇌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균형 잡힌 시야를 가지세요. 탐욕을 활용하세요. 가짜 부가 아닌 진짜 부를 얻는데 탐욕을 쓰세요. 의미 없는 과소비를 줄이고 돈을 벌도록 돈을 뭉치세요. 타인의 탐욕을 활용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때 성공 욕구, 인정 욕구와 같은 탐욕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세요. 결국 작은 습관이 쌓여 인생을 만듭니다. 로켓의 궤도가 1도만 틀어져도 엉뚱한 곳에 도착하듯 작은 일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세요.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성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